2026년 2월 4일 수요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시장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은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환상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소위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카지노의 룰렛이 처음부터 조작되어 있었고 주사위에는 납이 채워져 있었으며 딜러들이 패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돈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해야 할 헤드라인은 명확합니다. 가격은 가짜다. 우리는 은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포지션을 축적해온 1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일명 고래로부터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투자자는 레딧에서 활동하는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는 고도의 금융 지식과 막대한 자본을 갖춘 기관급 플레이어이며 그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불리언 뱅크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가격 모델이 사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부정할 수 없는 법의학적 증거였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강타했던 의문의 글리치 현상을 기억하십니까?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화면이 순간적으로 암전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격이 폭락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것이 기술적 결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보고 오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 거대 투자자는 틱틱 단위의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밀 분석했고 마침내 그들이 여러분의 부를 훔쳐가는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해부해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금융용어로 스푸핑과 선행매매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들이 낯설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비열한 방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그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조작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을 사고 싶어 주문을 넣습니다. 그 순간 은행의 슈퍼컴퓨터는 여러분의 주문이 시장에 도달하기 전 1000분의 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그 주문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여러분보다 앞서서 아주 미세하게 낮은 가격으로 은을 먼저 매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은을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되팝니다. 그들은 거래 한 건당 고작 몇 센트의 이익을 남길 뿐이지만 이 행위를 하루에 수백만 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은퇴 자금 계좌에서 1센트씩을 긁어모아 그들의 연말 보너스 잔고로 옮겨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매매, 즉 프런트 러닝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스푸핑은 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을 때 화면에 오영계약이라는 거대한 매도 주문을 띄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거대한 매도벽을 보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누군가 거대한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가진 실제 금속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오영계약의 매도 주문은 처음부터 체결될 의도가 없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거대한 주문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단 한 톨의 은도 팔지 않았습니다. 단지 허상의 주문을 화면에 띄워 여러분을 속였고 여러분이 진짜 자산을 헐값에 매도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원 관객으로 가득 찬 어두운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 라고 소리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비상구로 달려가게 만든 뒤 텅 빈 매점을 유유히 약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목이 터져라 이 사실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를 음모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은행들이 규제 당국과 10억 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모욕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달러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전략적 글로벌 자산인 은의 가격 메커니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처벌이 고작 10억 달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 수익에 대한 수수료일 뿐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그들에게 수고했네, 우리 목만 떼어주고 다시 돌아가서 기계를 계속 조작하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스템의 도덕적 파탄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6년 2월 4일인 오늘 이 모든 증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교묘한 조작이 마침내 물리적 공급망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이 계약서상의 가격을 영원히 억누를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법칙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격을 생산 비용 이하로 억눌러 왔고 그 결과 광산들은 문을 닫았으며 재련소들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조작 장치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심각한 공급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조작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고 있으려 하지만 그 비치볼은 이제 거대한 수중 기뢰로 변해버렸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안에서 그들이 알고리즘으로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동안 현실 세계의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세계의 심장부에서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세계 금속 시장의 금고라 불리는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은 자유시장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진실은 끔찍할 정도의 금속 부재입니다. 제로 스톡 제로 스톡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위스 재련소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모킹건은 단순히 뉴욕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증거,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진짜 증거는 수천 마일 떨어진 알프스 산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가짜인지 이해하려면 지구상에서 금과 은이 절대 바닥나지 않는다고 믿어졌던 유일한 장소, 스위스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 정제 능력의 수도이자 글로벌 엘리트들의 돼지 저금통입니다. 채굴된 금속이 정화되고 스탬프가 찍히고 다음 세기를 위해 보관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만약 지구상 어딘가에 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취리히나 티치노의 금고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스위스 최대의 실물 불리언 딜러 중 한 곳의 고위 임원이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기록을 남기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재고가 적다거나 배송이 지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물리적 은을 단 한 건에 유의미한 수량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련소들은 잔여가스만으로 간신히 기계를 돌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도매상들은 텅 비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공인 참가자들, 즉 거대 은행들은 그들의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딜러들이 런던에 전화를 걸고 뉴욕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당신들에게 줄 물건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 속 가격표는 86달러를 가리키며 깜빡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여러분에게 86달러만 내면 은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큰 딜러는 어떤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은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단절입니다. 매트릭스의 오류가 발생한 순간입니다. 종이 시장은 은이 풍부하고 저렴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실물 시장은 은이 멸종되었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 초에 있었던 페이퍼 스매시, 즉 서류상의 가격 폭락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은행들은 가격을 강제로 폭락시켜 실물 금속을 시장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금고에 둔 은괴를 우리에게 팔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팔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도 팔지 않았고 투자자들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가격은 배수구에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것은 텅 빈 상점에 걸린 점포 정리 세일 표지판과 같았습니다. 수요는 폭발했지만 공급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것이 유럽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위스가 말랐다는 것은 유럽 대륙 전체의 전략적 비축량이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 제조업체들, 스위스 제련소의 은페이스트와 전선에 의존하던 폭스바겐, 지멘스, 에어버스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제 막 벽에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그들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텅 빈 선물 계약서로는 자동차를 만들 수도, 터빈을 돌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원자가 필요하지만 그 원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은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라진 은들은 새로운 롱 포지션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주체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맥스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세력들의 창고로 이동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금고에 먼지만 쌓여가는 동안 미국의 금고는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의 제로 스톡 보고서는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경고음입니다. 엔진 오일은 이미 바닥났는데 계기판은 여전히 전속력 전진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은 이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이 재앙의 나머지 절반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뉴욕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스위스가 비어있다는 소식에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4일 만에 1,400만 온스의 실물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공포를 목격하고 싶다면 굳이 스위스행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뉴욕에 있는 코맥스의 장부를 펼쳐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맹렬한 기세로 벌어지는 뱅크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를 덮기 위해 종이를 찍어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드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2월의 첫 9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게임의 규칙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2월은 은선물 시장에서 비인도 월로 분류됩니다. 이곳은 유령 도시가 되어야 마땅한 시기입니다. 주요 인도월은 3월, 5월, 7월, 9월, 12월이며 2월은 비수기입니다. 거래량은 낮아야 하고 인도 통지서는 제로에 가까워야 하며 트레이더들은 휴가를 떠나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그들의 휴가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달의 첫 4일 동안만 무려 이 950억 원의 인도 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비인도월이라는 맥락에서 이 숫자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50억 원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선물 계약 1건은 5영온스의 은을 나타냅니다. 이 955에 5영을 곱하면 14, 775 영온스라는 답이 나옵니다. 아무도 실물을 가져가지 않아야 하는 달에 불과 4일 만에 1,480만 온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 즉각적인 물리적 인도를 요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습격입니다. 일요일 아침 조용한 은행 지점에 갑자기 수천 명의 군중이 들이닥쳐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창고에는 이를 처리할 직원이 없고 보안 수송 트럭은 예약되지 않았으며 물류 네트워크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직적인 공격임을 증명하는 더 결정적인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1월의 마지막 날 영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 즉 활성화된 계약 수를 확인해 본다면 그 숫자는 매우 미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작 231계약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월 31일에 계약을 보유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인도를 받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최대 인도 통지 건수는 231건이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실제 숫자는 이 95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된 700여 개의 계약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추가적인 800만 온스에 대한 수요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자금에서 나왔습니다. 2월 1일, 2일, 3일에 시장에 새로 진입한 거대 세력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계약을 산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전 9시에 계약을 매수하고 오전 9시 1분에 인도 요청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그들은 선물 시장을 마치 동네 슈퍼마켓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쓸어 담은 뒤 영수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물건을 들고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행태입니다. 이것은 공포에 질린 구매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스위스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구매자의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금속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원히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인도 월의 관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을 얼마나 더 줘야 하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온스, 즉 실물은 뿐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50만 온스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코맥스의 혈액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등록된 재고는 이번 달이 끝나기도 전에 완전히 바닥날 것입니다. 이 400만 온스의 유출이야말로 스모킹건입니다. 이것은 앞서 은행들이 시도했던 가격 폭락 작전이 수요를 겁주어 쫓아내는데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격 폭락은 상어들에게 은행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어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롱 포지션이라 불리는 이들이 왜 하필 지금 은행을 공격하고 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지금 불리언 뱅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비인도 월 한복판에 400만 온스의 은을 사들이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본과 물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코맥스에 걸어들어가 10억 달러를 카운터에 내려놓고 당장 금속을 내놔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들을 뉴 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작 카르텔이 지금까지 마주했던 적들 중 가장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방금 저지른 행동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은을 사고 싶다면 계약을 매수하고 기다립니다.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뉴롱스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일 700개의 초과 계약은 같은 시간 창 안에서 매수되고 행사되었습니다. 그들은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행을 파산시키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급습입니다. 이들은 국부 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테슬라나 삼성처럼 망가진 공급망을 우회하기로 결정한 거대 산업 사용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대 패밀리 오피스들의 연합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를 보았고 제로 스톡을 확인했습니다. 런던을 보았고 중국으로 금속을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 같은 흐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뉴욕의 코맥스가 86달러라는 가짜 가격으로 은을 구할 수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코맥스를 최후의 공급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판매자들을 위한 최후의 처분 장소입니다. 다른 곳에서 팔리지 않는 금속을 덤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곳은 대량의 물량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롱스는 그곳을 뼈만 남기고 발라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계약을 사고 규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 1분을 기다린 뒤 곧바로 정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것은 은행이 바를 인도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은행 매니저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금고로 들어가 특정 일련 번호가 적힌 은괴를 찾아야 하고 이를 확인한 뒤 트럭에 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은괴가 거기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장부에 적힌 등록 재고가 사실은 다른 은행에서 빌려온 리스 물량에 불과했다면 그때부터 그들은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빌려야 합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어야 합니다. 이 습격은 내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EFRP, 거래, 즉 실물 교환 거래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들이 트레이더들에게 은밀하게 뇌물을 주며 인도를 받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래입니다. 여기 현금 보너스를 줄 테니 제발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금속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뉴롱스는 그 뇌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르텔에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구매자들은 현금 프리미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자를 원합니다. 음악은 점점 느려지고 있고 뉴롱스는 방금 이 955개의 의자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은행들은 서서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음악이 완전히 멈추면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금속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